정치와이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 논란의 중심에 바로 섰습니다. 과거 천안함 자폭,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이다 등 음모론을 거론했던 탓인데요. 비명계는요 벌써부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로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그 전에 과연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립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에 무슨 작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먼저 영상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놈입니까?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인간입니까? 미국에 가서는 굽신굽신하고 일본에 가서는 굴욕적이고 이제 독도까지 내주려고 하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런 작자, 누군지 좀 들으셨죠?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바로 받아칩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하고 있으니 당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 그대로 돌려줬군요. 이런 작자들이라고 바로 받아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얘기는요. 뭐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최근에요. 정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비판이요. 그 표현이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으로 몇 명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본하고 관계 개선한다고 들락날락할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받아들일 줄 내니 이럴 줄 알았다. 윤석열 내 이놈 내니 이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할까요? 뻔하게 알고 있었던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시다. 저는 요즘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막 싫어. 너무 싫어 죽겠어요. 아니 여러 질문 하시지만 그냥 바보예요, 바보. 아니 바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물어보면 뭐 나와요? 네. 이제는 기대를 하는 건 포기를 해야 돼요. 왜 자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이해찬 대표가 강의를 하는데 결국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된다 이러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이해찬 대표가 당신 입으로 처음으로 탄핵이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관계없어요. 지금 뭐 당의 그 현직 당직자도 아니고 상임 고문이시니까 기사 쓰려면 쓰라 그러지 뭐. 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그다음에 의원, 전직의원 등등등 한 곳을 겨냥해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글쎄요. 비판 내용은 좀 알겠습니다. 뭐 어떤 불만도 있고요. 비판하는 지점도 알겠는데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이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앵커께서는 수위가 높다고 표현하시는데 아주 점잖으신 거고 그냥 뭐 적개심의 발로 적개심을 그대로 투사하는 거죠. 저도 저런 느낌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다라는 호응을 유도하고 어떻게 할 거요? 하면 또 끌어내려야 되죠. 이렇게 이제 당원 행사이긴 한데 예. 저런 게 왜 생기느냐? 결국은 뭐 당원 행사이기 때문에 강한 의조로 저렇게 선동하고 하는 게 몸에
아주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듣고 계신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민주당의 당원 또 지지자로 보이죠. 박수 치고 당연히요. 호응해주고 운율이 맞고 이렇게 예. 쭉쭉 하는 건데 지금 왜 그러냐 저런 방법.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뭐랄까 조급하다 그럴까 저 정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지지율도 빠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많이 안 빠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약간 좀 조급해하는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약간 당황하고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래 겁니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 정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작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 심리 상태가 그거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아마 총선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총선이 점점 가까이 오면 이런 발언의 빈도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생각이 되는데 근데요. 이런 말이 심해질수록 민주당과 중도층의 거리감은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걱정은 당에서 안 합니까? 지금 뭐 발언하신 게 보면 이제 집회, 그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거거든요. 저는 뭐 탄핵 얘기는 뭐 정치적으로 누군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 예. 얘기는 뭐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뭐 임기 초부터 나왔던 얘기 때문에 정치적인 뭐 탄핵은 뭐 위법도 아닙니다. 못할 말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작자 바보라는 단어는 제가 봐도 조금 넘어간 것 같긴 작자 해요. 바보도 있고요. 약간 욕설성 표현도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남성을 근데 지칭하는. 사실은요. 예. 국민의힘이나 여당 인사들도 보면은 우리 그 이재명 대표 보고 엄청 심한 말 얘기합니다. 뭐 확증적 범죄자랑 토론 안 한다. 뭐 중범죄자 이런 얘기 막 방송에서 예, 하거든요. 예. 방송에서 하세요.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험한 제가- 말을 하면 예. 안 돼요. 예. 중간에 중도층들은 이런 걸 자꾸 듣게 되면은요. 정치에 대해서 이게 자꾸 좀 사실은 거리도 물론 그러지 이제 뭐 않을까요? 저도 뭐 보수 유튜브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집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뭐 본인들이 나가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좀 자제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제가 됩니까? 그 본인들이 뭐 판단할 문제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 이런 작자 설전 그러니까 작자라고 얘기가 또 작자로 그대로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험한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서 몇 분 나와 계시는데 그 무대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부산이었거든요. 주말 동안에. 근데 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 집회 이런 데 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의 사람이 찾아와서 즐기지만 이곳에 세슈민이 무슨 유민이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이 향기 좋은 멍게 대체 누가 찾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에 의존하고 어업에 의존하고 양식업에 의존합니까? 앞으로 김이 오염이 되면 김밥은 대체 뭘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핵 오염수가 아니라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 아닙니까, 여러분? 핵 오염수도 완화된 표현인데 이걸 처리수라고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괴담 퍼뜨리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전국을 돌며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장애 집회에 나선 민주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로 혼란케 하려 합니다. 장외로 나가 시민들과 잡는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일본 이 후쿠시마 원전, 뭐 오염수, 뭐 또는 처리수, 뭐 이런 표현들 섞어서 쓰고 있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핵 방사능 물질, 핵 폐기물 이런 표현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불안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특히 여당에서 짙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말로 선동을 하는 것이다. 광우병 시즌2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저도 그 방류되지 않고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일본에서 터널을 파가지고 동해 쪽으로 방류합니까? 아니잖아요. 태평양 쪽으로 방류하잖아요. 예. 태평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잖아요. 예. 태평양 조루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때에는 그게 거의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밥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밥 불안해서 먹겠냐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도 안 팔리고 김밥도 안 팔리고 그럼 서민들한테 얼마나 그 영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예. 그거야말로 괴담이잖아요. 만약에 김에서 정말로 방사능 성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방사능 성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즉 그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김밥에 그 방사능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같아도 찜찜해서 김밥 먹을 거 햄버거 먹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괴담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왜 저렇게 쏟아내는지 그것이 우리나라 서민들한테 직격탄이 될 터인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기남 교수님은 좀 뭐 영상 잇따라 좀 천천히 보고 계신데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논평이 있었어요. 약간 충돌하는 그런 두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앞에 그 정치인들의 뭐 이런 작자 이런 발언들에서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국민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말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뭐 뉴스 언론 보도를 보니까 피지의 내무장관이 그랬어요. 국제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오염수 안전하면 왜 일본에 그냥 두고 있지? 그걸 방류시키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자,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저는 정부 여당이 뭔가 이게 제2의 광우병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의 방류 행위를 무조건 뭐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모습 자체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사태랑 좀 닮아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냐면요. 국민들은 첫 번째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믿기 어려워서 생기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괴담으로 공격하고 찍어 누르면서 집단적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1차적으로 MB정부 당시에도 소고기 파동이 났을 때 그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활 타올랐던 이유도요. 바로 그런 공포감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권리가 저는 정부 여당에게 있고 의무가 정부 여당에 있다. 물론 야당이어서 무조건 뭐 괴담을 쏟아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1차적으로 정부의 그런 태도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것을 야당 대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유로 정부가 조목조목 국민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저는 뭐랄까 정말 김밥 괴담이에요. 이재명 대표 저 큰 실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오늘 특이하게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저 무슨 그 원안업 연근의 업 하시는 농민 대표께서 인터뷰가 하신 게 있어요. 연안업 하시는 분들. 연안업. 그분이 이름이 제가 봐서 김대성 회장이라고 경남 남해에 사는 분이 언론에 인터뷰를 유심히 봤어요. 이분이 누굴 고발했냐. 서균열 교수라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을 고발했어요. 왜? 서 교수가 어떤 이야기 했느냐. 지금 수심 200m, 500m의 바닷물은 중국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태평양 쪽으로 안 흐르고. 그 돌고 돌아서 나중에 동해안에 오는데 5개월 후에는 동해안에 나타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해류의 움직임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태평양으로 돈다고 하는데 서 교수는 200m 앞에서 잡혔는데 수심 200m 속에 깊은 물은 중국 쪽으로 흐른다고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되면 멸치가 그걸 먹어요. 멸치. 그럼 큰 고기가 멸치를 먹으면 방사능 오염되고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방사능에 이렇게 암에 유발되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근의 업하는 연안업하는 김대성 회장이 반박을 했어요. 12년 동안 저는 2011년도에 사건이 났으니까 그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졌으니까 12년 동안 남해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염에 된 물고기는 한 마리도 12년 동안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온다. 누가 물고기 먹겠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고발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요. 뭐 김해에서 저렇게 생기면 김을 키우는 분들, 예. 김밥 하시는 분들 다 큰일 납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그러면 자 문제는 김대성 회장이라는 분이 연근해업 하시는 분들이 자 실제로는 물고기를 오염된 걸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업 때문에 거짓말을 할까요? 예. 아니면 이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과학적으로 무엇을 몰라서 하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맹박하게 가려진다 봐요. 지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국 연안어업인연합회.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일본에 있습니다. 원전 갖고 사고를 친 거죠. 그리고 오염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처리를 해서 태평양 바다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요. 정부에서는 약간 그럴까요? 미온적일까요? 약간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야당에서는요. 여당의 표현을 빌자면 또다시 죽창갈 드는 거 아니냐.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방금 신성범 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 연안어업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어떤 모임인데 이런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가입된 단체라고 합니다. 우리 생업 달린 일인데 근거 없이 계속 국민들의 불안감 붙이고 있다. 강한 불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서균열 교수 나오겠는데 고발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냐. 어민들이 약간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요 내용은요. 정혁신 변호사하고 현구택 부위원장한테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쉽게 말씀. 죽어나는 건 어민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벌써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약간 내려가는 조짐이 있고요. 가격도 좀 이상하고요. 약간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경고를 해야죠. 그다음에 진짜 인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숨기고 싶은 일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저게 과학적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가는 거지 이게 동해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 건너편에 그 중국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원자력 발전소 지금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고 거기서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섞인 물이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중국 연안 쪽에 원전이 많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더 그 서해 바다 쪽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봄 여름에 그 황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냥 꼼짝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저런 식으로 불안을 일으키고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광우병 그거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안 하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민들 생계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생각이 되고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구택 부원장 통해서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일본을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뭐 원전 사고가 났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황사를 억지로 막 날리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원전에서 당연히 오염 처리해서 나갑니다. 예. 서해상에 나가요. 그건 항상 어느 정도 보면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일본은 원전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본 얘기처럼 안전하다 그러면 지금 발리 얘기처럼 그 나라에서 그냥 쓰면 돼요. 그 나라에서 뭐 마시라고는 안 해도 예. 아니 농업용수로 쓰든 공업용수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1km나 저 해저로 터널을 파가지고 희석해서 보내고 있어요. 예. 일본 어민들 불안하니까 수천억 보상해주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를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본을 대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당연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예. 왜 불안을 부추기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많은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해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류는 당연히 멀리 갈 수 있죠. 물고기는 해류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물이 꼭 그 해류 따라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부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도 수입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왜 그게 불안을 증식시키면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 물론 저는 뭐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건 어찌 보면 정치적인 액션이지 저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히 집권 여당이나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일본을 대변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여야를 보면은요 공격 지점이 있어요.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 한쪽 정당을 향해서는 중국하고 친하네요. 다른 정당을 향해서는
일본하고 가깝군요.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